안녕하세요.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5차시 수학 16쪽과 17쪽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배운 공책을 함께 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세요. 오늘의 배운 문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계산하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 어제는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곱셈 대신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괄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계산 순서에 맞게 계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볼게요. 41 빼기 괄호 열고 32 빼기 14 괄호 닫고 더하기 5 곱하기 3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괄호까지 섞여 있는 식입니다. 어디부터 계산해야 되는지 기억나나요? 맞습니다. 괄호부터 계산해야겠죠? 그 다음은 어딜 계산해야 할까요? 네, 곱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덧셈과 뺄셈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요. 여러분들 연습장이나 종이에 이 문제를 쓰고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같이 풀이를 해볼게요. 우리 제일 먼저 계산해야 하는 괄호 안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32 빼기 14이기 때문에 41 빼기 18 더하기 5 곱하기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으로 계산해야 하는 곳은 곱셈입니다. 그래서 41 빼기 18 더하기 15가 되겠죠? 그 다음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23 더하기 15 그래서 답은 38이 됩니다. 자, 덧셈, 뺄셈, 곱셈, 괄호가 있을 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어제 배웠는데 그렇다면요. 나눗셈은 여기에 어떻게 끼워줘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과서 16쪽입니다. 1번 문제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슬기 가족이 탁본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한지 10장에 더 받아온 14장을 합해서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슬기가 3장을 사용하면 슬기에게 남는 한지는 몇 장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그렇죠.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슬기에게 남아있는 한지의 장수겠죠. 자, 슬기에게 남아있는 이 한지의 장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무엇부터 생각해야 할까 했더니 이 아이도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떠올렸을 거예요. 무엇부터 생각해야 할까요? 맞아요. 제일 처음에 이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한지가 전체가 몇 장이었는지부터 구해야 할 거예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17쪽의 첫 번째 동그라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 한 명에게 나누어준 한지는 몇 장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문제가 좀 길어요. 그런데 우리 살펴보면요.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에게 나누어준 한지를 몇 장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 우리 무엇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했어요, 방금? 맞아요.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한지 수부터 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지 10장에 더 받아온 한지가 14장이다 라고 하면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전체 한지 수는 어떻게 구해야 할지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동그라미 1번 밑에 여기까지만 식을 한번 직접 써보길 바랍니다. 식을 쓰셨나요? 어떻게 나올까요? 잘하셨습니다. 괄호 열고 10 더하기 14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이요. 그리고 한 명에게 나누어진 한지가 몇 장인지 구해보라고 했어요. 지금 10 더하기 14 이만큼의 한지를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대요. 그럼 4명이 나누어 가졌다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아까 썼던 내용에 이어서 계속 첫 번째 동그라미 밑에 식을 완성해 보세요. 뭐라고 쓰셨습니까? 나누기 4라고 썼으면 정답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이 식을 계산해 봐야 될 텐데요. 그런데 지금 괄호
덧셈, 나눗셈이 섞여 있어요. 아직 나눗셈과 덧셈이 섞여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배우지는 않았고 이제 오늘 배우는 중인데 문제를 보면 힌트가 이미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요.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으라고 이미 말을 해줬어요. 한마디로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괄호로 묶어라. 반대로 괄호로 묶여있는 부분은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 식에선 어디를 먼저 계산해야 할까요? 괄호 안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자, 10 더하기 14를 먼저 계산하면 24가 되기 때문에 24 나누기 4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6. 한 명이 갖게 되는 한지는 6장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살펴볼게요. 슬기가 탁본 체험에서 한지 3장을 사용하면 슬기에게 남는 한지는 몇 장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물론 우리 바로 앞에 우리가 한 사람이 갖게 되는 한지가 몇 장인지를 구했어요. 6장이라고. 그쵸?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하나의 식으로 쭉 이어서 쓰라는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슬기 가족이 가지고 있던 한지 10장 더하기 14장을 4명이 나누어 가진 이 식에서 그럼 여기까지가 한 명이 갖게 되는 한지의 장수죠. 여기서 슬기가 3장을 사용했대요. 자, 한지 3장을 사용했다면 이 부분은 식에 어떻게 표시해야 될지 영상 멈추고 동그라미 2번 밑에 한번 식을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어떻게 쓰셨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괄호 열고 10 더하기 14 괄호 닫고 나누기 4까지가 슬기가 가지게 된 한 사람의 한지 장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3장을 사용했다면 빼기 3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앞부분 10 더하기 14 나누기 4까지는 계산을 했어요. 6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쓸게요. 6 빼기 3은 답은 3입니다. 여러분 방금 계산하는 순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뭐부터 계산했냐면요. 먼저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 괄호 안부터 계산했고요. 그 다음 나눗셈 계산했고요. 그 다음 뺄셈 계산했어요. 괄호부터 계산하는 거 알겠고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나눗셈이어서 먼저 계산하는 걸까요? 17쪽 중간에 약속하기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이나 색연필, 볼펜 같은 색이 다른 펜을 준비하시고 밑줄 그으면서 소리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에서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어제 공부했던 곱셈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덧셈, 뺄셈, 나눗셈 이렇게 3가지 중에서는 나눗셈이 무조건 먼저인데 그런데 혹시 시간에 괄호가 있으면 괄호부터래요. 그럼 우리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예로 들어진 식 한번 살펴볼게요. 괄호 열고 17 더하기 13 괄호 닫고 나누기 5 빼기 3. 자, 괄호 있고요. 덧셈 있고요. 나눗셈, 뺄셈 이렇게 있어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는 건데 괄호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괄호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30 나누기 5는 6. 그 다음에 거기서 빼기 3 이렇게 계산하게 되겠죠? 자, 나눗셈과 빼기가 있어요. 그러면 나눗셈 먼저예요. 나눗셈 먼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빼기도 계산해야겠죠? 답은 3.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배운 공책 써볼 건데요. 1번입니다. 노란색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시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적어주세요.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에서는 을 먼저 계산한다. 너무 쉽네요. 오늘은 글자 수가 달라요. 그쵸? 그리고 밑에 예 하고 30 빼기 9 나누기 3은 27을 써주시고 계산 순서를 표시해주기 바랍니다. 배운 공책 2번, 이번엔 바로 이어서 쓸게요. 이번에도 노란색 부분을 쓰는데 그대로 옮겼습니다.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에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 이렇게 그대로 써주시고요. 예, 괄호 열고 30 빼기 9, 괄호 닫고 나누기 3은 7이라고 쓰신 후에
이 예에 나와 있는 식의 계산 순서를 표시해 주세요. 그럼 우리 조금 더 문제를 한번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익혔으면 좋겠는데요. 17쪽의 2번 문제입니다. 2번에서요. 두 식의 계산 순서를 각각 나타내고 순서에 맞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살펴볼게요. 덧셈, 뺄셈, 나눗셈, 괄호가 있다면 누구부터 계산해야 하죠? 괄호부터. 그 다음은요. 나눗셈. 그 다음은요. 맞아요. 덧셈과 뺄셈은 먼저 온 것부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이 두 식을 보았더니 일단 다른 점이 있네요. 눈에 띄는 다른 점 무엇이에요? 그쵸. 왼쪽에는요, 괄호가 없고요. 오른쪽엔 괄호가 있어요. 두 식이 이렇게 다른 점이 있는 걸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방금 우리 배웠던 계산 순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볼게요. 덧셈, 뺄셈, 나눗셈이 있다면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혹시 괄호가 있다면 괄호가 가장 먼저 계산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배웠던 내용 생각하면서 영상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길 바랍니다. 다 풀어보았습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왼 거부터 볼게요. 30 빼기 12 나누기 3 더하기 6 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디가 가장 먼저 계산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나눗셈 부분이 제일 먼저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면 돼요. 다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12 나누기 3을 계산했기 때문에 30 빼기 4 더하기 6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이 12 나누기 3을 4로 계산을 했으니까 이렇게만 남았죠? 30 빼기 4 더하기 6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야겠네요. 30 빼기 4, 26으로 계산을 했고요. 6은 그대로 갖고 왔어요. 26 더하기 6은 32, 답은 32입니다. 그럼 계속 넘어가 봅시다. 오른쪽식 한번 볼게요. 이번엔 괄호 열고 30 빼기 12 괄호 닫고 나누기 3 더하기 6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엇부터 계산하시겠습니까? 맞아요. 괄호안부터 계산해야겠죠. 괄호안이 제일 먼저예요. 괄호안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눗셈이 먼저겠죠? 나눗셈 계산하고 그 다음 남은 부분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괄호안을 이렇게 30 빼기 12 했더니 18로 계산되었어요. 그리고 나누기 3 더하기 6 그대로 썼고요. 이렇게 18 나누기 3 더하기 6에서 나누기와 빼기가 있으니까 나누기가 먼저 계산이겠죠? 그래서 6 그리고 6 이렇게 그대로 왔습니다. 6 더하기 6은 12. 답이 12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요. 혹시 틀렸어도 괜찮아요. 긴장하거나 너무 당황하지 말고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계산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17쪽에 3번 문제 볼게요.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2번에 있는 문제는 그냥 식을 보여주고 문제를 풀라고 하고 있지만 3번에 있는 문제는 이렇게 글로 길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항상 물어보는 것처럼요. 이렇게 길게 글로 나와 있는 문제에서는 항상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 알려준 정보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돼요. 같이 살펴볼게요. 파 한 단은 4,500원, 당근 한 개는 800원, 배추 4포기는 12,000원입니다. 파 한 단의 값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봅시다. 자, 파 한 단은요 4,500원이랬어요. 당근 한 개는요 800원이랬고요. 배추 한 포기는 몰라요. 왜냐면 문제에는 배추 4포기가 12,000원이라고 나왔거든요. 4포기에 12,000원이면 한 포기 값 어떻게 구해야 할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 4포기가 12,000원이니까 이걸 한 포기 구하는 식으로 나타내면 12,000 나누기 4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주어진 정보를 정리했어요. 근데 문제에서요. 파 한 단의 값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보다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 그럼 이 두 값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해야겠죠? 이거보다 파가 얼마나 더 비싼지래요. 파가 더 비싸대요. 근데 얼마나 비싼지 차이를 구해야 하네요. 그러면 파 한 단에서 이만큼을 빼야겠죠. 자,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4,500원이 파 값이고요. 여기서 빼야 돼요. 뭘 빼야 하냐면 당근값 800원 더하기 배추 한 포기 값. 근데 여기 문제에는 배추 한 포기 값이 안 나와 있고 4포기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4포기 값으로 구하는 방법 12,000 나누기 4 이렇게 써야겠죠. 근데 지금 4,500원에서 이걸 그냥 빼는 게 아니라 4,500원에서 당근 800원과 배추 4포기 12,000원짜리 한 포기 더한 값 12,000원 나누기 4 한 값을 더한 것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당근 값과 배추 값을 먼저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괄호를 넣어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영상 멈추시고 직접 이 문제에 선생님이 써준 식 보지 말고 식도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계산 순서에 맞게 계산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하세요. 같이 계산해 볼게요. 4,500 빼기 괄호 열고 800 더하기 12,000 나누기 4 괄호 닫고 이번에는 괄호 안에 덧셈과 나눗셈이 모두 있어요, 여러분. 괄호 안에 덧셈과 나눗셈이 이렇게 있으면 무엇부터 계산할까요? 괄호부터 계산하라고 했는데 괄호 안에 이렇게 다 있을 때는요. 그 중에서 먼저 해야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덧셈, 빼셈, 나눗셈 중에서는 나눗셈이 먼저죠? 네, 그래서 이 12,000 나누기 4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4,500 빼기 괄호 열고 800 더하기 3,000 괄호 닫고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빼기와 더하기인데 앞에서부터가 아니라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부터 그래서 4,500 빼기 3,800이 될 거예요. 답은 700, 700원이라고 쓰시면 맞습니다. 배운 공책 3번 써볼게요, 여러분. 노란색 글씨에 연습 1 쓰시고요. 두 가지 식을 쓰실 거예요. 54 빼기 6 더하기 27 나누기 3 그리고 54 빼기 괄호 열고 6 더하기 27 괄호 닫고 나누기 3 두 식을 쓴 후에 계산 순서를 표시해 보시고 계산을 직접 해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엔 배운 공책 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습 2라고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써주시고요. 흰색 글씨 읽어볼게요. 우유 900ml를 남학생 2명과 여학생 7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한 여학생이 자신의 우유 60ml를 마셨다면 남은 우유는 몇 ml입니까? 우유가 900ml 있고요. 남학생은 2명, 여학생은 7명이래요. 학생 전체 수가 몇 명인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유 900을 그만큼이 나누어 가진 거니까 한 명이 가지는 우유가 몇 ml인지 일단 구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거기서 60ml를 마셨대요. 그래서 남은 우유를 구하는 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시고 계산 순서와 답도 배운 공책에 써보세요. 선생님의 배운 공책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봅시다.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다면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9 나누기 3이 먼저죠. 그런데 2번 볼게요. 덧셈, 뺄셈, 나눗셈이 있어도 괄호가 있다면 괄호가 먼저래요. 그래서 1번에 있는 식과 2번에 있는 식이 숫자와 쓰인 연산기호는 똑같은데요. 계산 순서가 달라요. 왜냐하면 2번에는 괄호가 있어서 30 빼기 9를 먼저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죠. 3번 보겠습니다. 연습 1번과 연습 2번을 보면요. 덧셈, 뺄셈, 나눗셈, 괄호가 섞인 식들이 계산되어 있어요. 이 문제 답들을 살펴보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일단 공부는 마쳤어요. 오늘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 대해서 공부를 잘 했는지 이제 수학 익힘책을 풀으면서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수학 익힘 12쪽, 13쪽을 풀고 다음 영상을 재생하세요.